안녕하세요. 태극군 연구소 박학윤입니다. 오늘은 태극경의 동력 네 번째, 상대의 긴장을 폭발시키기 라는 제목으로 태극권의 과학 얘기를 좀 풀어볼 텐데, 그 전에 용량 한계가 있어요. 금방 전에도 용량 한계가 달아가지고 한 3분 얘기하다가 다시 시작하는 건데, 그 휴지통 좀 비우고 하면 다 될 것 같아요. 그게 원인이 아니라면 곤란해지겠죠. 근데 저번 시간에 하다가 말아가지고 그거 좀 보충을 하고 본격적인 태극경의 동력 네 번째 이야기, 상대의 긴장을 폭발시키기 로 들어가 볼 것 같아. 저번 시간에 한 얘기가 뭐냐면은 자세 제어 반사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우리 몸 안에 자세 제어 반사, 중력 떨어지는 신경이라고 부르는 떨어지는 중력, 그리고 정경이라고 부르는 상승하는 힘, 탄성이죠. 근데 이게,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한 게 그 속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단순히 항중력이라고 얘기하면 문제가 발생한다. 눈 깜빡하는 속도를 어떻게 내는지에 대한 해명이 불가능하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근데 이제 자세 제어 반사, 자세 제어를 하는데 그걸 의식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무의식적으로 그냥 자기 컨트롤할 수가 없죠. 의식적으로 컨트롤, 중요한 거는 의식적으로 컨트롤된 자세 반사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자세 반사, 이제 자세 반사라고 계속 몇 년간 제가 써왔는데 엊그제 이게 뭔가 좀 명확히 개념적으로 안 떨어진다, 직관적으로도 딱 안 떨어진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단어 자체가 오해를 발생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 의식적으로 자세 반사를 컨트롤한다는 얘기는 중력 반사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중력 반사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훨씬 더 개념적으로 명확해요. 개념적으로 명확할 뿐만 아니라 앞에 중력이란 말이 들어감으로써 침경에 대한 설명하고 정경에 대한 설명이 동시에 될 수가 있어요. 중력 에너지를 사용하고 동시에 중력 반사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거죠. 저번 시간에 딱 끊겼다 부분이 어디냐면 좀 읽어볼게요. 그도 그럴 것이 중력 가속도로 무너지는 몸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최소한 같은 양의 반대 방향의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중력 가속도로 뚝 떨어져요. 잡고 있던
운동자 잡고 있던 안정자 근육을 놓으면 중력 가속도로 뚝 떨어져요. 근데 중력 가속도로 떨어지는 몸을 다시 원래대로 혹은 그 이상 일으키려면 올라오려면 반대로 올라오려면 중력 가속도로 떨어지는 힘에 똑같거나 그 이상이 필요하겠죠. 이 얘기를 왜 길게 하냐면 중력 가속도로 떨어지는 힘은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공식으로 쉽게. 그죠? 이는 mgh 이렇게 혹은 2분의 1 mv의 제곱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우리 내부가 가지고 있는 탄성 에너지는 사람마다 다르고, 그죠? 측정을 할 수 있어도 계산하기는 힘들어요. 근데 뭐 측정은 이렇게 뭐 측정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계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에너지는 중력 가속도를 계산해서 그거보다 같거나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최소값은 말 그대로 발경의 최소값은 금방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중력의 속도랑 중력 가속도의 에너지와 침경과 정경이 같다. 혹은 정경이 침경보다 더 강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중력 가속도 떨어뜨려가지고 오빗기 이런 두꺼운 공사용 강목을 부러뜨릴 수 있다라면 반대의 힘, 반대 에너지는 당연히 그건 같거나 그렇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정경을 위해서 부러뜨리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지거든요. 어, 1cm 내지는 1mm 더 적게 컨트롤 할수록 좋아요. 수련회 처음에는 10cm를 떨어뜨렸다면 5cm, 4cm, 1cm, 뭐 1mm, 1mm, 뭐 정확히 1mm를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냥 눈꺼풀이 떨어지는 정도까지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중력 가속도가 가지는 에너지랑 직접 이렇게 대입하는 건 문제가 있어요. 근데 우리 몸의 반사 에너지는 단순한 중력 에너지 합은 아니에요. 같거나 많다 그랬죠? 훨씬 많아요, 사실은.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친경을 더 강하게 쓸 거냐? 그럼 중력 에너지를 더 강하게 주면 돼요. 뭐 10cm, 아니 30cm를 떨어뜨려 버려도 되고, 그러면 굉장한 힘이 나오죠. 상대를 아래로 넘어뜨리거나 뭐 그럴 때. 위로 솟구치는 힘은 많이 떨어뜨린다고 강한 힘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이제 개념상의 문제인 거예요. 이것도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그러면 중력에 대한 항중력을 이용하니까 많이 떨어뜨리면 또 강한 힘이 반대로 발생하겠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전혀. 오히려 작은 힘을 발생시키고 작은 움직임을 통해서
빠르고 강한 반응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주제 태극경의 동력 네 번째에서 이제 할 얘기지만, 태극권과 다른 내각권에는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면 개념상 갖다 쓰면 쓸 수도 있는데, 다른 내각국에는 화경의 개념이 없어요. 기본적으로는. 그럼 뭐 우리도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실 분이 많이 있겠지만, 기본 뭐야, 내가 3권을 다 했던 사람이 있죠. 선록당이라고. 형이권 8개장을 젊어서 했고, 완전 달인의 고수에 지위 올랐고, 나이를 먹어서 나중에 태국권을 배워요. 이건 뭔가 내가 기존에 하던 8개장 형이권하고 뭔가 다르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배우고 나서 뭐 3개월 만에 배웠다 그러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배우고 나서 자신을 형이권사나 8개장의 고수가 아니라 태국권의 고수로 스스로를 칭하죠. 물론 다 통합한다고 하지만, 이게 뭐냐면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최소한 선록당한테는. 그게 뭐냐? 그러니까 뭐냐면 형이권은 발경이 가장 강하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3권 중에서도. 8개장은 잘 모르겠고 뭐 들은 바가 별로 없고. 근데 태국권은 강한 발경을 자신의 어떤 트레이드 마크로 쓰지 않죠. 강한 발경이 아니고 상대의 힘을 이용하는 화경이 태극권의 가장 핵심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다른 내각권하고 태극권은 다르다라는 거. 근데 다르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말 그대로 네 번째 주제, 상대의 긴장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상대의 힘이라고 얘기는 뭐 별로 하고 싶지는 않아요. 뭐 힘을 이용해서 그게 아니고, 좀 이따 더 논의를 할게요. 상대의 긴장을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상대의 긴장을 이용할 때는 많이 떨어뜨릴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많이 떨어뜨릴 필요가 없어요. 큰 움직임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한 1mm 혹은 그 이하 할 수 있으면, 말 그대로 눈이 깜빡이는, 눈 가늘게 뜨다 이렇게 깜빡이는 정도가 사실은 가장 이상적인 침이에요. 태극권이 점점점 움직임이 안 보이고 작아지는 이유가, 결국은 그리고 무권이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제가 중력에 대해서 한참을 얘기를 했고, 또 거기에 대한 자세 반사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태극형의 핵심은 여기 네 번째, 태극경의 동력 네 번째, 상대의 긴장을 폭발시키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 상대 나오기 전에 상대 필요 없다고 치고, 상대가 나오기 전에 발경, 자세 반사가 중요한 이유, 중력 반사가 중요한 이유는 발경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를 가져요. 또 이거 자체만 좀 더 읽어볼게요.
구도 그럴 것이 중력 가속도로 무너지는 몸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최소한 같은 양의 반대 방향의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에너지는 당연히 자세 제어 근육이 내는 에너지입니다. 자세 제어 근 플러스가 자세 제어 근이라기보다는 자세 제어 근막이에요. 탄성이 내는 에너지예요. 좀 다음에 더 생리학 얘기를 하면서 우리 근막 생리학, 근막 동력 생리학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써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읽으면서 더 깊이 얘기를 해보죠. 그러므로 실상은 힘이 발로 내려갔다 단전을 통해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중국 본토에서도 그렇고. 근데 저는 거기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단전이 중심이라는 거죠. 단전, 즉 파워하우스가 중력과 속도에 자극을 받아 그에 대한 회피 반응으로 즉시 작동하는 것입니다. 중력 반사라는 거죠. 바이킹을 타보셨다거나 저는 안 타봤습니다. 제가 이걸 극적으로 느끼는 데는 언제냐면 저는 완전 시골 깡촌 출신이라 완전히 저 어렸을 때는 그 차 자체를 타본 적이 없어요. 버스도 가끔 1년에 10번도 안 타봤고 그래서 탈탈탈탈 시골길이기 때문에 별 어떤 속도감 같은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것 자체가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고모부에 그 자가용을 타고 이제 광주로 가는데 이렇게 쭉 갑자기 쑥 꺼지는 지점들이 발생한 도로가 쭉 낙하하는 거죠. 순간적으로 이렇게. 그럼 우리 몸에 어디서 가장 먼저 반응이 오냐면 회음에서 제일 먼저 반응해요. 찌릿하는 느낌. 이건 제 경험담이지만 하치스 유명한 운동 과학자죠. 골반 기저에 대한 연구들을 한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반응하는 운동 반응을 하는 곳이 회음이라는 거예요. 회음부, 물라다라 차크라, 1번 차크라. 고 반응. 추락 가라앉으니까 뭔가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그거를 의식적으로 차가 가라앉았죠? 차를 가라앉히는 것도 사실 의식적인 활동이죠. 중요한 거는 몸을 그냥 중력에 맡겨서 가라앉히면 돼요. 그러면은 자세 반사가 의식적으로 발생하게 돼요. 단전, 즉 파워하우스가 중력과 속도에 자극을 받아 그에 대한 회피 반응으로 즉시 작동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식적으로 조절된 자세 반사를 통해 중력과 속도는 0.03초의 전형을 만나 60분의 1초, 30분의 1초 힘과 속도를 온전히 보존하여 완전한 발경을 이룹니다. 즉 이념의 의념에 의한 송침과 동시에 발생합니다. 자세 반사가.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소룡의 빠른 동전 뺏기
코인 스네칭의 비밀입니다. 코인 스네칭 유대경 씨가 또 이소룡의 그걸 이제 같이 있어야 그죠? 서로 여기다가 상대방의 손에다가 동전을 넣고 피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뺐을 테니까 피해봐라. 이렇게 피하든 이렇게 피하든 손을 오므려봐라 라는 거예요. 이렇게 피하든 오므려 못 뺏게 하든 제가 뺏는 거죠. 레슨 할 때마다 이제 이번에 단체로 동호회에서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기분 나빠요. 그리고 오씨 안 되지. 상대가 반응하기 전에 뺏어옵니다. 이거 엄수경추죠.